이번 시간에는 순서 회로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순서 회로를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용했던 슬라이드인데요. 일반적으로 순서 회로라 그러면 출력이 현재 상태 뿐만 아니라 현재 입력 두 가지의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현재 입력뿐만이 아니라 현재 어떤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의 어떤 상태, 내부 상태까지도 출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판기, 커피 자동 판매기 제어 회로, 컨트롤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동안에 걸쳐서 이 메모리 엘리멘트, 순서 회로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엘리멘트, 즉 메모리 엘리멘트라고 하면 래치랄지 또는 이제 프리플랍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플랍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 메모리 엘리멘트의 가장 대표적인 프리플랍의 동작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우리가 조합논리 회로는 이미 학습을 했고, 우리 프리플랍과 같은 프리플랍 하나에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프리플랍을 메모리 엘리멘트를 사용하자. 그러면 이제는 순서 회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석하고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 회로의 해석이라고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이와 같은 어떤 회로가 주어졌을 때 이 회로로부터 이와 같은 어떤 이 회로의 동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스테이트 다이그램이라고 합니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유도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뭐 해석, 어널리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서도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이 스테이트, 하나의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요 이진수 값이 프리플랍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 하나를 나타내는데 이 동그라미가 하나의 어떤 내부 상태를 나타냅니다. 스테이트, 일종의 스테이트, 하나의 스테이트, 상태를 나타내죠. 근데 스테이트가 이 상태도에는 스테이트가 모두 몇 개입니까? 4개죠. 스테이트가 4개인데, 따라서 이 각각의 4개의 스테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2비트면 되겠다. 2비트를 가지고 00, 01, 10, 11, 즉 4개의 스테이트를 표현할 수 있겠죠. 구분할 수 있겠죠. 2비트를 가지고. 따라서 이 비트수, 2비트를 가지고 상태를 구분할 수 있겠다 했을 때 이 비트수가 바로 프리플랍의 개수, 헤로더에서 프리플랍의 개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00에서 현재 상태가 00 상태인데 입력에서 1이 들어오면 0을 출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y는 0을 출력한다. 뭐 이걸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차차 따져보면 이와 같이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테이트 다이그램만 딱 보면 프리플랍이 01인데 입력이 0이 들어오면 다음 상태는 11로 가고 출력은 0을 출력하는구나, 이렇게 대충 회로의 기능, 동작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회로로부터 여러 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은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추출해내는 과정, 이게 바로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반대로 어떤 설계 사양이 주어지고, 설계 사양이라고 하면 디자인 스펙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설계 사양,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
뭐 이러이러한 어떠어떠한 기능을 갖는 회로를 설계를 해주세요 하는 요구사항이 바로 설계 사양이 되겠죠. 설계 사양으로부터 여하튼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 다이그램으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와 같은 회로를 얻어내는 과정, 이게 바로 설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석의 역순이 바로 설계가 되고 설계 역순이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순서 회로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즉 주어진 회로가 있을 때 이 회로로부터 이 회로는 이렇게 동작합니다 하는 걸 나타내는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유도해내는 과정, 즉 이것이 바로 해석 과정이 되겠습니다. 해석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output equation, 그러니까 출력 방정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출력 방정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프리플랍의 입력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상태 방정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상태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때부터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회로는 이렇고요. 먼저 출력 방정식을 구하는데 이 회로를 살펴보니까 클락, 프리플랍을 동기화시키기 위한 클락 입력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외부 입력은 X, 그 다음에 출력은 Y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클락을 제외하고 입력 변수는 한 개, 출력 변수도 역시 한 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출력 방정식이라고 하면 뭐냐면 출력 변수에 대한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출력 변수에 대한 함수식이 되겠다. 여기는 뭐가 되겠죠? 여기는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일한 프리플랍이 두 개가 사용됐어요. 동일한 프리플랍이 두 개가 사용됐다. 그래서 RS 프리플랍이 두 개가 사용되는데 동일한 프리플랍이 사용되면 서로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RS 프리플랍의 출력도 Q고 두 번째 RS 프리플랍의 출력도 Q고 그러면 이제 구분하기 힘드니까 이 출력을 우리가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에 Q와 Q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를 출력 Q를 B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Q바는 B바가 되겠고 여기에 Q바는 A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도 역시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RA, 이걸 SA라고 하고 첨자를 사용해서 얘는 RB, SB라고 하자. 이와 같은 전처리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동일한 프리플랍이 사용됐을 경우 또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출력 Q와 Q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출력 변수, 프리플랍의 각 출력 변수 또는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y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여기는 x고 여기는 a죠. 여기는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b바가 되겠죠. 따라서 y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x, a, b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게 바로 출력 방정식이다. 출력 방정식이 뭐냐? 간단합니다. 출력 변수에 대한 함수식, 불 함수식. 이게 출력 변수에 대한 불 함수식. 이게 바로 출력 방정식이다. 제일 처음에 순서 회로를 해석하려면 먼저 출력에 대한 어떤 함수식을 구하자.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프리플랍 입력 방정식을 구해보자. 이건 뭐냐면 프리플랍 입력 단자에 대한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프리플랍 입력 단자에 대한 함수식. 회로도로부터 프리플랍 입력 단자에 대한 함수식을 구해봅시다. 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x고 여기는 b가 되겠죠.
B 바가 되겠네요. 얘니까 여기 B 바가 되겠죠. 따라서 RA는 X B 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는 X 바가 되겠고 여기는 B가 되겠죠. 여기는 X 바 B가 되겠죠. X 바 B. 그 다음에 여기는 X 바, 여기는 A. 따라서 여기는 RB는 X 바 A가 되겠고 여기는 X, 여기는 A 바. 따라서 여기는 X A 바가 되겠죠. 따라서 얘네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RA는 XB바, SA는 X바 B, 그 다음에 RB는 X바 A, 그 다음에 SB는 XA바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구한 프리플랍 입력 방정식은 뭐냐? 간단합니다. 프리플랍 입력 단자에 대한 함수식이다. 함수식을 지금까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엔 상태 방정식을 구합니다. 지금까지 뭘 구했냐면 프리플랍의 입력 방정식, 출력 방정식, 첫 번째 출력 방정식, 그 다음에 프리플랍의 입력 방정식. 자,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을 구하는데 상태 방정식이라고 뭐냐면 각각의 상태 값은 어디에 저장되느냐? 프리플랍에 저장되죠. 프리플랍이 00이다. 출력이 그러면 00인 상태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면 뭐냐면 프리플랍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함수식이 되겠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프리플랍 또는 웨치를 배울 때 거기 특성 방정식을 사용했죠. 특성 방정식,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만 이 회로에서 사용된 프리플랍은 RS 프리플랍이다. RS 프리플랍, 그러면 RS 프리플랍의 특성 방정식은 어땠냐? SO와 R바퀴로 표현이 되었다. 이 특성 방정식이 뭐예요? 입력 단자, 프리플랍 또는 레치 입력 단자하고 현재 상태, 즉 Q, 입력 단자 RS, 그 다음에 현재 상태 Q, 얘에 의해서 다음 상태 QT 플러스 1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프리플랍하고 이 프리플랍의 출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 보자. 즉 QT 플러스 1은 뭐라고요? SO와 R바 Q니까. 그러면 A T 플러스 1, BT 플러스 1, AT 플러스 1이 뭐예요? 여기가 A니까 Q 대신 A를 사용한 거잖아요. A가 다음 상태는 어떻게 변화할까? B는 다음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할까를 나타내는 게 바로 상태 방정식이다. 자, Q 대신에 A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식에서 Q 대신에 A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A를 사용하면 AT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어요? AT 플러스 1은 SA와 RA의 바의 A가 되겠죠. 에? SAO와 RA 바의 A. 그대로 사용하면 SAO와 RA 바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전 페이지에서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에 대한 함수식은 이미 구했다. 그러니까 구한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에 대한 이 함수식을 여기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SA에 대입하고 RA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SA는 X바 B, RA는 XB 바를 대입하자. 그 다음에 정리를 했어요. 대입한 다음에 정리를 했죠. X바 B, O와 얘는 이제 드물어간의 정리를 적용하면 X바 O와 B가 되겠네요. X바 O와 B가 되고 얘를 배분 법칙에 의해서 풀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 특성 방정식에서 Q 대신에 B를 사용하면
요 프리플랍의 경우 Q 대신에 B를 사용했으니까 Q 대신에 B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B, T 플러스 1은 SBO와 RB의 바 BT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SBO와 RB 바 BT. 그래서 SB하고 RB를 우리가 방금 구한 SB, RB 이 프리플랍에 입력된 자에 대한 함수식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SB는 XA바가 되고 RB는 X바의 A니까 XA바의 바. 자, 드물란의 정리를 적용하면 XO와 A바가 되고 전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즉 프리플랍 A에 대한 상태 방정식 그게 뭐냐? 프리플랍의 출력 A가 어떻게 변할지를 나타낸 식을 구했습니다. A에 대해서, AT 플러스 1에 대해서, BT 플러스 1에 대해서 다음 상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와 같은 형태의 상태 방정식을 구했다. 상태 방정식을 구하는데 우리가 사용한 방식이 바로 이 프리플랍의 특성 방정식이다. 프리플랍의 특성 방정식은 각각의 어떤 프리플랍에 대해서 이 Q가 다음 상태에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나타낸 식이니까 이와 같은 함수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에 대한 함수식을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각각 A하고 B가 입력 X 그 다음에 현재 상태 A, B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식을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뭘 구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상태 방정식을 구했죠. 상태 방정식을. 자,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 어떤 방정식보다는 표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알기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상태표를 구하자. 스테이트 테이블을 구해보자. 스테이트 테이블을 구성하는 항목은 어떤 항목이 되냐면 현재 상태, 입력, 다음 상태, 출력으로 구성된다. 이 표는 즉 present state 현재 상태하고 현재 상태 즉 present state 하고 입력하고 input 그 다음에 다음 상태 next state 그 다음에 출력의 항목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는 A하고 B가 되겠고 외부 입력은 X가 되겠고 다음 상태는 A하고 B 출력은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현재 상태는 어디에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프리플랍에 저장이 됩니다. 프리플랍이 두 개 사용됐죠? 하나는 A, 하나는 B.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재 상태는 A, B라고 표현했지만 AT, BT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이 next state에서의 A, B는 다음 상태니까 AT가 아니라 AT 플러스 1이 되겠고 AT 플러스 1, BT 플러스 1이 되겠죠. 다음 상태는 AT 플러스 1, BT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간단히 그냥 AB 표현했지만 여기서의 AB는 현재 상태고 AT, BT고 여기서 AB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AT 플러스 1, BT 플러스 1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와 같은 항목에 의해서 로 구성이 되는데 스테이트 테이블은 결국에 현재 상태하고 입력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출력이 결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상태하고 입력을 구성하는 변수는 모두 몇 개냐? A, B, X 3개다. 입력 변수의 개수가 전체 3개니까 모든 항목의 수는 000부터 111까지. 그랬을 때 이 다음 상태하고 출력을 구하면 된다. 출력 방정식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구했죠. 언제 일입니까?
x가 1이고 a가 1이고 b가 0일 때, 즉 abx가 얼마일 때? abx가 1, 0, 1일 때, 즉 여기 1, 0,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a는 언제 1입니까? a는 언제 1이냐면 a, b, x의 순으로 쓰면 x바 b, 먼저 x바 b가 1인 경우는 뭐예요? b가 1이고 x가 0일 때, 즉 b가 1이고 x가 0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바 a니까 a가 1이고 x가 0일 때, a가 1이고 x가 0일 때. 자, 세 번째는 또는 언제 1이에요? ab가 1, 1일 때 at 플러스는 1이다. 따라서 bx가 1, 0일 때, bx가 1, 0일 때는 여기 있죠? bx가 1, 0일 때 1이고 bx가 1, 0일 때 1이고. 자, 그 다음에 ax가 1, 0일 때, ax가 1, 0일 때, ax가 1, 0일 때 1이고, 또는 1, 0일 때가 언제? 여기죠? 여기 1, 0. 그 다음에 ab가 1, 1일 때, ab가 1, 1일 때는 여기네요. 그래서 이때의 1이다. 즉 bx가 1, 0일 때, 또는 ax가 1, 0일 때, 또는 ab가 1, 1일 때 1이다. 그 외에는 다 제로다. 자, 그 다음에 bt 플러스 b의 다음 상태가 1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걸 한번 적어보면 a, b, x 순서대로 쓰면 a는 0이고 x는 1일 때, 그 다음에 또는 bx가 1일 때, b 1이고 x가 1일 때, 또는 ab가 0, 1일 때. 자, ax가 0, 1일 때 언제입니까? ax가 0, 1일 때 이때네요. ax가 0, 1일 때 이때 1이죠. 또는 언제? bx가 1, 1일 때, bx가 1, 1일 때는 이때 1이고 bx가 1, 1일 때 1이고. 자, 그 다음에 ab가 0, 1일 때, ab가 0, 1일 때는 이때죠. 이때 1이다. 그 외에는 다 제로다. 따라서 여기를 채우는데 다음 상태는 이제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여기 다음 상태는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그 다음에 출력은 출력 방정식으로, 이미 구한 출력 방정식으로부터 이 테이블을 채울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태표를 작성을 했고, 자, 그러면 상태표를 이 같은 상태표를 방금 전에 작성했는데, 이 표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그림으로 그리는 게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상태도 그림으로 그려보자. 이게 스테이트 다이그램 상태도가 되겠습니다. 상태도를 작성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이 동그라미는 하나의 현 상태를 나타내고, 각각의 상태를 나타내고, 이 엣지에다가 이 화살표 위에 입력과 출력을 나타내는데, 입력과 출력은 이 슬래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앞에를 입력, 뒤에는 출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입력이 하나면, 입력 하나, 출력 하나면 이렇게, 입력이 두 개, 뭐 출력이 두 개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이 두 개, 출력이 두 개면. 자, 표현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0,0인 상태부터 시작을 하죠. 0,0인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다음 상태는 0,0이 되고 0을 출력한다. 즉 0,0인 상태에서 입력 0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요? 0,0인 상태, 즉 제자리로 돌아가고 출력은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0,0인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0일로 천이한다. 다음 상태는 0일로 바뀐다. 0,0인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0일인 상태로 간다. 0일인 상태로 간다. 그때 출력은 0이다. 그때 출력은 0이다. 자, 그 다음에 0일인 상태에서 여기 0일인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1,1로 간다. 0일인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입력이 0이 들어오면
11인 상태로 간다. 그때 출력은 0이다. 자, 01에서 1이 들어오면 01에서 1이 들어오면 01인 상태로 가고 그대로 제자리에 있고 그때 출력은 0이다. 자, 10에서 0이 들어오면 10이라는 스테이트는 아직 안 그렸으니까 11부터 해보죠. 11에서 0이 들어오면 10으로 가고 11에서 0이 들어오면 10이라는 상태로 가고 그때 0을 출력한다. 11에서 1이 들어오면 11로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출력은 0이다. 자, 10에서 0이 들어오면 10에서 0이 들어오면 10인 상태로 가고 그때 출력은 0이다. 자, 그 다음에 10에서 1이 들어오면 00인 상태로 가고 그때 출력은 1이다. 그래서 방금 전에 구한 우리 이러한 상태표로부터 이와 같은 상태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도를 보면 전체 스테이트의 개수가 4개죠. 4개니까 이 스테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2비트를 사용했다. 2비트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프리플랍 하나에 1비트의 어떤 상태값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2비트가 사용됐다는 얘기는 프리플랍이 2개 사용됐는데 어떤 상태로부터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다음 상태로는 어디로 가고 그때 출력이 뭔지 이 상태도만 딱 보면 각각의 스테이트 상태값이 어떻게 변화하며 입력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그때 스테이트는 어떻게 변화하고 그 다음에 출력은 뭘 내보내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회로로부터 주어진 회로로부터 이 회로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상태도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상태도까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상태도에서 구한 상태도에 있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모든 입력에 대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10에서 1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래? Q가 여기 현재 1 제로다. AB가 1 제로다. AB가 1 제로인데 입력에서 1이 들어왔다. 그리고 클락에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다.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프리플랍이죠. 모든 프리플랍이 하나의 클락에 의해서 동기화되어서 움직임으로 이와 같은 회로는 이제 동기식 싱크로너스 순서 회로죠. 동기식 순서 회로다. 싱크로너스 시퀀셜 서킷이다. 지금 우리는 동기식 순서 회로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동기식 순서 회로의 체계적인 해석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 1이 들어왔다. 입력이. 그러면 여기가 1이고 그러면 여기가 제로가 되겠죠. 여기 제로. 현재는 1, 제로, 1. Q하고 Q 반은 반대니까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되겠고 여기는 제로가 되겠고 여기 1, 제로. 그러면 여기 제로, 1, 1. 그래서 1, 여기는 제로. 여기는 제로, 제로. 여기는 1이니까 1. 여기도 1, 여기 제로. 그래서 여기는 제로. 여기는 제로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클락에 네거티브 엣지를 딱 만났다. 클락에 딱 네거티브 엣지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RS의 1, 제로니까 리셋 상태로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이 되고 00이 값이 RS에 00이 인가됐으니까 Q는 변함이 없다.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 따라서 다음 상태는 00으로 된다. 00으로 된다. 맞네요. 그죠? 00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 여기 아까 여기는 1이었죠? 1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Q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111이 가해지니까 Y는
1이 된다. 그래서 출력은 2를 내보내는구나. 이렇게 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스테이트 다이그램의 일부 예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는 스테이트 다이그램의 모든 천이 되는 이와 같은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변화하고, 그때 출력이 무엇인지 스테이트 다이그램이 주어진 회로가 스테이트 다이그램처럼 동작하는지 모두 확인하는 검증 과정이 사실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칩 설계 과정에서도 우리가 즉 이제 디자인하는 설계하는 과정도 꽤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설계가 종료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 설계된 칩이 또는 설계된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하고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하고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요즘 나오는 회로나 시스템들은 굉장히 복잡하죠. 하나의 칩에 들어가는 회로가 게이트들의 개수만 하더라도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이상의 사이즈를 갖는 회로를 원칩으로 하나의 칩으로 설계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검증 과정이 사실은 전체 어떤 시스템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100이라고 보면 70% 이상을 검증 과정에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 과정은 30% 정도. 따라서 이 검증이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순서 회로의 해석하는 과정만 살펴보더라도 뭐 해석해서 스테이트 다이그램 도출하는 경우는 체계적으로 절차적으로 진행해도 되지만, 이 스테이트 개수가 예를 들어서 뭐 수백 개 이상 된다 그랬을 때 과연 이 회로가 우리가 유도한 스테이트 다이그램처럼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순서 회로를 해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주어진 회로에 대해서 출력 방정식 구하고 입력 방정식 구하고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 구한 다음에 상태 방정식을 알기 쉽게 상태표로 표현하고, 이 상태표를 다 알기 쉽게 상태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순서회로 해석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회로 해석에 또 다른 예를 하나 주어졌습니다. 이 회로를 살펴보니까 입력은 X, 클락을 물론 당연히 프리플랍에 클락이 사용됐고, 그 다음에 클락을 제외하는 입력은 하나뿐이죠. 출력은 없네요. 출력 변수는 없고, 그 다음에 JK 프리플랍이 두 개가 사용됐습니다. JK 프리플랍이 두 개가 사용되는데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JA, KA, JB, KB라고 하자. 자, 제일 처음에 뭐를 해야 돼요? 출력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출력 변수는 없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프리플랍 입력 단자에 대한 함수식 프리플랍 입력 방정식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JA는 뭐가 될까요? JA는 얘가 B가 되니까 JA는 B가 되겠네요. 자, KA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X바니까 여기 X바. 따라서 KA는 B, X바 이렇게 되겠네요. B, X바. X바 B. 자, JB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X바가 되겠고, KB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X가 되니까 A와 X의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프리플랍 입력 단자에 대한 함수식, 즉 프리플랍 입력 방정식을 구했다.
그 다음에 state equation, 그러니까 상태 방정식은 구해보자. 상태 방정식이 뭐냐? 여기 프리프로밥의 출력 AB가 있는데 AB의 다음 상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T 플러스 1, BT 플러스 1을 구해보자. 구하기 위해서는 JK 프리플랍의 어떤 특성 방정식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JK 프리플랍의 특성 방정식 QT 플러스 1은 JQ바 5와 K바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QT 플러스 1은 JQ바 5와 K바 Q다. 그 대신 그런데 우리는 Q 대신 A가 사용됐으니까 AT 플러스 1은 뭐가 되겠어요? A의 다음 상태는 JA 그리고 AT의 바 5와 KA 뭐 이렇게 KA의 바 A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출력 B는 어떻게 변할까요? BT 플러스 1은 JA가 아니라 JB 그 다음에 B 바 5와 KB의 바의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제 두 식에다가 요 JA, KA, JB, KB 값을 대입하면 이와 같은 상태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즉 여기 먼저 JA 바 JA의 A 바 KAA 여기 바가 빠졌네요. 여기 바가 빠졌습니다. KA의 바의 A 여기에다가 JA, KA에다가 여기 B하고 X 바 B를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BA 바 X 바 B의 바의 A. 자, 이걸 드물어 간의 정리를 적용하면 X5와 B바니까 X5와 B바의 A를 AND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A, B바 5와 A바 B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exclusive OR로 표현하면 되고 이렇게 되겠다. 자, B에 대한 특정 방정식 JB, B바, KB, KB의 바 B 여기 바가 빠졌습니다. 여기에다가 JB하고 KB를 대입하자. 그러면 X바 B바가 되겠고 KB는 exclusive OR니까 exclusive OR의 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exclusive OR의 바는 exclusive NOR니까 exclusive NOR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자, 이거를 이제 스테이트 테이블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상태 변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상태 변수, 즉 상태를 저장하는 프리플랍의 출력 변수는 몇 개가 있느냐? A하고 B 두 개고 외부 입력은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 상태 A, B를 구해라. 자, A는 언제 1이에요? A하고 B가 다를 때 1. A하고 B가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 경우에 1이다. 이 경우에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AX가 1, 1일 때 AX가 1, 1일 경우가 어디냐? 이 경우 AX가 1일 경우 1이다. 나머지는 다 0이다. 자, BT 플러스 1은 언제 1이에요? X하고 B가 00일 때 BX가 00일 때 BX가 00일 때 1이다. BX가 00일 때 1이다. 또 언제 1이에요? A하고 X가 같고 A하고 X가 같고 B가 1일 때 일단 B가 1일 때를 살펴보면 되겠네요. B가 1인데 A하고 X가 같다. 이 경우네. B가 1인데 A하고 X는 다르다. B가 1인데 A하고 X 같은 경우 이 경우가 1이다. 나머지는 다 0이다. 이거죠. 자, 이래서 이제 스테이트 테이블을 상태표를 구했고 상태표로부터 우리는 얘를 알기 쉽게 상태도 스테이트 다이그램으로 그릴 수가 있다. AB가 00에서 0이 들어오면 0일로 간다. 0에서 0이 들어오면 0일로 간다. 00에서 1이 들어오면 00, 1이 들어오면 00. 그 다음 01에서 0이 들어오면 11, 01에서 0이 들어오면 11. 그 다음에 01에서 1이 들어오면 10. 됐죠?
자, 10에서 0이 들어오면 11, 10에서 0이 들어오면 11, 그 다음에 10에서 1이 들어오면 10, 10에서 1이 들어오면 10, 그 다음에 11에서 0이 들어오면 00, 11에서 0이 들어오면 00, 11에서 1이 들어오면 11, 11에서 1이 들어오면 11. 그래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완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회로로부터 뭐 출력 방정식, 프리플랍 입력 방정식, 상태 방정식, 그리고 상태표를 구한 다음에 결국 우리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유도를 해서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만 딱 보면 이 프리플랍의 출력 Q, 즉 A하고 B가 뭐뭐일 때, 예를 들어서 0일일 때 외부 입력 뭐가 들어오면 다음 상태는 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립 상태도만 딱 보면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 회로의 해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주어진 회로로부터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유도하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저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예제인데요. 같은 예제인데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 경우도 이 경우는 입력이 하나, 출력이 하나인 경우인데 프리플랍이 역시 JK 프리플랍이 사용됐네요. 그래서 Q를 구분하기 위해서 A하고 B 상태 변수를 A하고 B를 사용했고, 제일 먼저 출력 방정식 구했고, 그 다음에 각 프리플랍 입력 단자에 대한 함수식을 구했고,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을 구했죠. 뭘 이용해서? JK 프리플랍의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상태 방정식을 구했고,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상태 변수, 상태를 나타내는 프리플랍의 출력 변수 A, B, 그리고 입력 요 세 개에 대해서, 즉 모든 경우의 수 8가지에 대해서 다음 상태 ATF 플러스 1하고 BTF 플러스 1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출력 Y에 대한 값을 구했다. 뭐를 이용해서? 이 경우는 출력 방정식을 이용해서. AT 플러스 1, BT 플러스 1은 뭘 이용해서?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테이블을 완성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 테이블로부터 상태 회로를 유도를 했다. 결국 주어진 회로도로부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유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숙제는 뭐냐면 주어진 순서 회로에 대해서 예로부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유도하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과 같이 이 회로가 동작하는지 한번 검증해 보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회로에서 사용하는 프리플랍은 JK 프리플랍하고 D 프리플랍이 사용됐네요. 그 입력 단자는 서로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JK, D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고, 그러나 여기도 Q, 여기도 Q니까 여기 상태 변수를 Q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상태 변수를 A, 출력 Q를 A, 여기는 출력 Q를 B라고 해놓고 프리플랍의 이 회로의 출력 방정식, 프리플랍 입력 방정식, 상태 방정식,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상태 방정식 구하고, 그 다음에 상태표 구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유도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숙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